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너스 3 지점이라고 해서 저희 계보를 보면 작은 한 23분 정도 되는 RM분들을 맡아서 실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미전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끼리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 내근하고 계시는 각 부서분들하고 얘기는 처음 나눠보는 것 같아요. 주제를 받을 때 RM 영업에 있어서 DB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주제를 받았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DB가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고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스태프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굿리치 어플을 개발해 주시고, 그 어플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화 해 주시고, 저희 굿리치라는 리치앤코의 어떤 브랜딩을 해 주시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통계를 내 주시고, 굿리치 라운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나요? 어찌 보면 저희와 같은 내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RM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근직 분들은 RM이라고 하면은 뭔가 건의를 했을 때 좀 우악스럽지 않나요? 저희가 만나기만 하면 뭘 좀 더 해달라, 이것 좀 만들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거는 못 쓰겠다. 얘네는 도대체 담당 부서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일단 무조건 뭘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굿리치 어플이라든가 굿리치라든가 이런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DB를 만들어주시고 애써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얼마나 이 DB를 열심히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지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한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라는 모습을 한 번쯤은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RM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된 DB의 인입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리치앤코가 원래는 웹사이트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빠른 상담이라든가 보험 견적 한 번에 계산하기, 의료실비 계산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보험몰, 굿리치몰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로 해서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각자 이 DB를 받아서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비교몰을 통해서 고객님이 보험료를 계산해 봤는지를 알고 접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벌써 10년이 넘게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들어오는 보험료 계산 DB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발생해요. 예전에는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DB들이 고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실비보험 계산해 보셨는데 본인 거 알아보시는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맞아요 라고 하고 상담이 진행됐었거든요. 저희는 전체 보험사를 비교해서 고객님한테 가장 가성비 높은 곳으로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객님들이 반응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냥 해봤어요, 저 혼자 알아볼게요, 됐어요,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이렇게 전화 올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을 말씀하세요. 굿리치 어플도 한번 볼게요. 기존의 굿리치 앱은 앱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보장 분석을 할 때 신정원 정보를 인증을 하고,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하면 남기게 되면 저희가 고객님 저희 레포트 보시고 평가표 보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셨죠? 보장 분석 신청 남겨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보장 분석 전문가 누구입니다. 이러면 상담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의 굿리치 앱은 신정원 정보를 적용해가지고 상담 신청을 남기기도 하고요. 사실 본인 명의의 본인 폰을 쓰지 않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은 상담 신청을 못 남기게 되면 인증을 잘 할 줄 모르는 고객들이 더 보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손에 대한 내용, 건강 확인하기, 그 다음에 어플 내에서 보험 종류를 직접 선택해서 그냥 상담 신청을 미인증 상태에서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간편 상담이라고 해서 눌러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굿리치 앱이 기존의 신정원을 통해서 정보를 남겼을 때는 고객이 내가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상담 신청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남긴 고객과 저희 어플만 가입해서 간편 상담으로 그냥 상담 신청을 남긴 고객은 정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나 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고객님 건강 확인하기 한번 해보셨죠? 아니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했는데요. 간편 상담으로 알아봐 주셨는데요. 아니요, 잘못 눌렀어요. 레포트만 본 건데요. 제 거 레포트만 본 건데 이렇게 전화 올 줄 몰랐는데요. 됐습니다. 그냥 안 누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원들 입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DB를 사서 쓴 RP나 우리 내부의 RP나 저희 RM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DB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DB를 받으면 상담 신청이라고 해서 들어온 DB는 고객이 상담받을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신청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제휴되어 있는 파트 중에 그 RP 쪽에다가 DB를 제공하는 곳 쪽에서는 RP들이 이 DB 돈 주고 샀는데 고객이 상담 의사가 전혀 없다. 이거 돈 바꿔달라. 이런 민원도 소화하고 있지 않을까. 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이라는 건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눌러보고 상담을 말까 하다가 눌러본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이거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상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고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은 상담 의사가 없대요. 이거 DB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업 의지가 정말 없는 거죠. RM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거를 방향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아기새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희 윗분들, 상무님, 본부장님, 대표님의 마인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RM들에 대한 마인드를, 고정관념을, 정책을 바꿀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과연 고객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의 문제일까? 그 부분을 먼저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전에 고객들이 처음에 저희가 도입 멘트를 할 때에 뭐라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코를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실제로 다 들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원들에게 검증해주기 위해서 다 워딩으로 떴어요. 과거에 고객들은요, 웹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가성비 좋은 보험을 전화로 쉽게 비교 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상담 신청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회사별의 장단점을 정말로 전화상으로 한 번에 다 비교를 해준다고? 센세이션한 거죠. 그리고 설계사를 일일이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참 이게 거절하기가 거시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되게 편리해요. 안 받으면 그만이야. 상담받고. 그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일일이 상담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한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상담을 신청하게 되는 경위가 이렇다라는 거죠. 마구잡이로 가입된 보험들이 너무 많아요. 과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좀 정리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입한 고객들이 10,000원, 20,000원대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나이에 와서 12만원, 15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걸 과연 내가 유지하는 게 맞나? 요즘 실손은 얼마나 하지? 하고 그냥 한번 눌러본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담원이 전화해서 고객님, 단독 실손만은 안 되고요 하면서 세트로 막 뭘 하나 하래.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른 설계사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꺾여서 리모델링 해서 이거 이제 완벽해 이랬는데 또 누군가가 보더니 안 좋대. 또 바꿨어. 손해본 기억이 여러 번 나다 보니까 못 믿겠어요.
지인 설계사 통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사이트를 찾아서 혼자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전화를 해서 가성비 좋게 해준대요. 추천해준대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로 어떤 전문가인지 아직 못 믿겠는 거예요. 저희 RM들에게 관점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게 이겁니다. 보험을 관련해서 고객이 직접 눌러본 게 맞다.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내가 눌러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다. DB에 대한 위기가 왔고 이렇게 시장이 변했고 고객의 소비 심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희의 소득은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만큼의 업적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냐면 관점을 하나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눌러봤대요. 그냥 고객님이 자기가 알아본대요. 그냥 눌러봤는데 전화 올 줄 몰랐대요. 이런 DB 다 빠꾸시키면요, 할 수 있는 DB가 없어요. 고객이 그냥 눌러본 게, 보험에 관련해서 눌러본 게 맞다잖아. 이거를 인정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인드셋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관점을 바꿨더니 모든 게 다 잘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걸 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진짜 고객이 그냥 해봤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물어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트에 고객들이 인입되는 니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내가 고객의 그 니즈를 모르고 너 보험 추천해 줄게, 가성비 높은 보험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고객들이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냥 해봤다, 나 혼자 알아볼게, 이러고 오히려 방어를 하니까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과연 이 DB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점수를 어느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지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밑에 예시를 들어서 했어요. 정말 상담 신청을 인지한 DB를 주면 잘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쇼핑 DB 있잖아요. 많이 보시죠? 홈쇼핑에서 보면은 보험 상담 지금 신청 예약만 남겨서 상담만 받으셔도 뭐 준다고, 서큘레이터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상담 신청 남겨서 홈쇼핑에 제 동료가 영업실장으로 있는데요. 상담 인입 들어오면요, 한 10건 정도 사원한테 한 사람당 준대요. 그러면 10건 중에 8건, 9건이요. 상담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 아니고요. 사은품 받으려는 고객이래요. 그 사은품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거 생겼잖아요. 7분 이상 상담했을 때만 뭐 사은품 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봐요. 그거 안 해보셨나봐요. 7분 이상 하도 받아가가지고 7분 이상 상담해야지 준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고객들이요, 7분 이상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7분 지나고 나면은 7분 넘었으니까 사은품 보내주실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 상담 의사가 정확하게 있는 고객이잖아요. 전화했을 때, 네, 제가 신청 남겼어요. 이러니까요. 그거 좋은 DB인가요? 그거 10개 받느니 저 같으면요, 우리 마케팅 팀에서 해준 상담 의사는 없지만 그냥 제가 보험을 한번 눌러봤어요 하는 이 DB 찾겠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팀장님들이 그 상담 의사가 있는 걸 이 홈쇼핑 사원들은요, 7분밖에 이 고객이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 7분 안에 어떻게든 이 상품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사은품만 받아갈 걸 알면서도 정말 열정을 다해 설명할 자신이 있는지 전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는 이 DB로 녹취를 하고 있고 청약을 하고 있고 내 주변의 동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열심히 돌파구를 찾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상담 신청 의사가 없대, 그냥 눌러봤대, 자기가 대충 알아본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의 손해인지를 계속 분위기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변화의 시작을 뭘로 가져갔냐면요, 도입으로 가져갔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DB 영업에 있어서 이 1분이라는 60초도 안 되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콜센터에 그냥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요, 이런 멘트 나오는 거 아세요? 잠시 뒤에 사랑하는 제 딸이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그만 어린아이 목소리로 잠시 뒤에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10초도 안 되는 멘트잖아요. 근데 이 10초도 안 되는 멘트에 내가 화가 나서 뭔가 민원을 떨려고 했다가도요, 전화가 막상 연결되면 화가 난 건 화가 난 거지만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저희는 고객을 만나는 대면 영업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고객들이 그냥 눌러본 거에 대한 이유가 바뀐 거는 저희가 도입의 그 60초 안에 고객의 그 마음을 살펴주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담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이 60초 안에 이 DB가 도입 거절 해가지고 버려질 DB가 될지 계약으로 갈 DB가 될지 저장값이 달라지는 60초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직도입으로 바꾸는 걸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고연령대 DB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 굿사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직도입으로 할 때에 대한 부분은 비교 DB, 비교 분석으로 들어온 DB, 실손으로 들어온 DB, 암 DB,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지난달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고객 반응을 보고 심플하게 바꾸고 계속 바꿔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고객님한테 전화가 들어오면 다 인지한 것처럼 해요. 고객님, 사이트에서 고객님이 팝업 창 통해서 그냥 한번 눌러보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그냥 한번 눌러보셨더라고요. 사이트는 신규 가입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점을 혼자 해소하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신규 가입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벅차서 요즘 거 얼마나 되는지 그냥 한번 눌러보신 거예요? 그런 거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신규 가입하실 나이가 아니에요. 아예 나는 신규에 대한 의미로 너한테 전화한 게 아니야를 내재시키고 통화를 하는 거죠. 빗장을 풀게 되는 순간 그냥 고객이랑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멘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P분들도 이 고객 상담 신청 그냥 한번 눌러본 거래요. 이런 분들 있으면요. 이렇게 마인드셋 하시고 본인이 이 DB를 고객이 왜 그냥 한번 눌러봤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자기 마인드셋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기본 평균 연수가 4년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뭔가 상품 하나를 설명할 때도 대충 설명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 태그를 달아요. 어플을 찾고 웹사이트를 찾아온 이유는 지인 설계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문가한테 평가받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통화를 하는데 아유 하셔 이거 진짜 좋아 저렴해 막 이러면서 막 대강대강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멘트를 정확하게 고객한테 신뢰감 있게 못할 것 같으면 멘트를 숙지할 수 있게끔 태그를 답니다. DB만 탓하고 있었고 그냥 눌러봤대 이러고 동료하고 그 얘기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성장세는 꿈꿀 수도 없었겠죠. 똑같이 마케팅 팀에서 준 DB인데 똑같은 DB 썼는데 여기에서도 패턴이 보여요. 저희가 한번 계약을 하면요. 계약 완료권 보면은 터치 수가 68건이고요. 여기 계약 완료권 보면 터치 수가 50건이에요. 한번 계약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없이 전화를 해요. 부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부재는 뭐 영원한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처럼 군소리도 하긴 하지만 DB는 무조건 타이밍 싸움이라서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수시로 전화를 한 번씩 걸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다 해본 후에도 못 받는다면 그게 정말 부재인 거지. 그게 정말 거절인 거지. 한두 번, 세 번 내가 원하는 시간 한 세 번 해보고 고객이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DB 저희가 대충 쓰고 연결이 잘 안 되는 DB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 리치 VIP인데요. 원수사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 일종의 유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DB를 다 빼가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또 돌려서 계약을 추가 계약하고 해서 저 소위 말하면 걸레가 돼요. 고객들도요, 한 담당자한테 길게 관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을 볼 때 모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리치는 기계약을 안 빼간다면서요? 내가 퇴사 전까지 평생 내 거라면서요?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그 부분을 막 엄지척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입사하신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전에 엄청 잘 됐었기 때문에 신계약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계약하고 나서 이 고객을 관리해서 추가적으로 창출을 해야 되는데 창출을 못해요. 신계약하느라고 잠깐 밀어놔요. 그렇게 쌓인 DB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밀어놔. 그리고 나서 고객 관리하세요, 기고객 관리하세요 막 이러면, 고객님 저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별일은 없으셨고요?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건 없으셨어요? 그럼 고객들이 뭐라고 할까요? 없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예, 그러면은 고객님 보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러고 끊어요. 다음 달에 또 막 기고객 관리하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할 거냐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말할 거냐고. 그러면은 할 말을 생각하지 못해요. 보험에 또 궁금한 거 없으셨냐고 하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고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뭐 좋은 상품이 나와도 이걸 추천하기가, 고객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상품 추천한다고 이럴까봐 민망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슬슬 밀어놔요. 근데 그런 고객 중에도 왜 내가 전화하면 굉장히 살갑게 받아주고 막 텐션 있게 막 치고받게 해주고 막 이런 고객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좋으니까 계속 전화하고 오가면서 막 납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객만 계속 연락하면서 상품도 추천하고 막 소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유량이 한 20-30% 수준은 계속 고객이랑 관리가 되면서 추가 계약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거의 방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 고객을 20-30% 되는 이런 고객들을 늘려라 이러면 전화했다가 고객님 뭐 보험금 청구나 뭐 하실 거 없으세요? 그럼 고객이 갑자기 저 직업 변경됐어요. 저 주소 바뀌었어요. 저 계좌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배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청구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막 늘어나니까 불필요하게 내가 배서해줘야 되는 작업량들이 늘어나요. 나중에는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기 있게 전화했다가 나중엔 이제 포기하는 거죠. 고객 관리를. 분명히 들어올 때는 기계약을 안 빼간다면서요?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좀 잊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요, 보험은요, 고객들도 항상 뭔가 관련돼서 민원을 떨 때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입할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전화하더니 연락도 잘 안 하고 고객 관리 이딴 식으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과연 우리 일이 고객한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관리해드리는 게 정말 고객 관리일까? 아니면 고객이 갖고 있는 보장이 옛날 보장에서 낡고 허름해졌을 때 조금 더 보완해주고, 이 부분이 이제 불필요해지면 좀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정말 고객의 진정한 고객 관리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상담원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들으라는 듯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고객한테 일부러 제가 더 당당하게 맞서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고객님이 정말로 막상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약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고, 이 보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때 이런 리스크를 보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해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걸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당신이 보험료를 분석하는 전문가인지 보장을 분석하는 전문가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고객한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장 이런 관계지향적인 영업 있잖아요, 기존 고객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관계지향적으로 고객과의 나하고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그 고객을 관리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가족들, 거기서 파생되는 지인들, 이런 부분들의 소개를 받기 시작하고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와서 막 시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퇴사자의 기계약을 전담해서 시작해보는 부서를 만들어보자 해서 리치 VIP를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리치 VIP는 오히려 내 기고객이 아니라 이미 퇴사해서 없는 일명 고아계약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DB를 내가 맡아서 전화를 해서 예전에 뭐 불필요한 것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시대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증 시대가 아니고 경증 시대잖아요. 암 걸리면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부터 하잖아요. 메스부터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암보험이 막 고해감, 수술비 이런 데 막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항암 치료비, 표적 치료비 이런 데에 집중돼 있는 암보험이 트렌드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예전 암보험을 갖고 있으면 항암약물 치료비가 막 500, 200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항암약물 치료비가 막 7천, 5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교통법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 20년 전, 2020년 이전에 그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고객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고객한테. 예전에 325라는 간편심사 상품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로밖에 가입이 안 되셨던 고객들은요, 비싼 보험료로 보장도 수술비도 없고요. 그냥 진단비만 있는 거 가입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객들요, 지금 해드리면 수술비도 들어가, 진단비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더 싸요. 그러니 바꿔주는 게 고객님한테 나중에 한 1,000 몇만 원을 더 안 내셔도 돼요. 매달 내는 것도 보험료가 줄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진정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안 해주면 이상한 거죠. 리치 VIP 사원들이 각 지점마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해라. 나는 이 리스크를 내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 고객과 다시 연결고리가 돼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신규 DB가 아니라 리치 VIP DB로만 지난 3월에 1위가 500이었고요. 쭉 보시면은 여기 200이에요. 저희 리치 VIP, 저희 지점의 리치 VIP가 3월에 처음 출범 시작했거든요. 저희 지점이 아너스 3지점인데 여기 색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4명이 30위 안에 이렇게 4명이 저희 지점이 5명인데 4명이 30위 안에 그 엄마가 이렇게 뭐 자식이 공부 잘하면 막 엄마가 자랑하는 것처럼 너무 뿌듯해가지고 제가 색깔 일부러 아너스 3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치 VIP를 시작하면서 저는 비전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사원들이요, 퇴사자의 DB를 가지고도 이렇게 관리가 시작되면서요, 내 고객 가지고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가입시켜준 고객인데 안 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도 얘기해주기 시작하고 본인들도 본인의 기계약들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리치 VIP로 포문을 열었지만 계속해서 본인들 기계약들을 더 만지고 언제까지 그냥 신규 DB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온라인 영업은 정말 말 그대로 신규 DB를 어떻게 모으고 그 DB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약한 기존의 DB를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고 성패인 것 같아요. 이 세일즈 마인드는요,
같은 회사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영업직 이렇게 명패가 막 박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다 세일즈인 것 같아요. 관계 부서에서 우리가 업무 협조를 좀 하자. 기브앤테이크가 가장 기본적인 세일즈잖아요. 내가 얼마큼 해줄 텐데 너네 부서는 얼마큼 해줄래? 이런 거잖아요. 이상하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서 있죠. 또 어떤 부서는 막무가내로 이것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떤 걸 바꿔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악스럽게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저희 RM이 그 후자인 것 같아요. 느낄 때. 무슨 회의만 하고 나면은 뭔가 일이 더 많이 할당량이 떨어져. 뭘 해달래. 이거는 도저히 못 보겠대. 이런 기능을 추가해달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 먼저 해달래.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좀 예의 있는 세일즈 마인드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영업적이기 때문에 스텝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모아주신 DB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애써서 그냥 DB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B를 자긍심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이 굿리치라는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옳지에 대한 캐릭터의 부심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현장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뭐 DB가 질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만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조금만 더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 저희도 매일매일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라 전화를 막상 바로 DB를 받자마자 걸었는데 결번이거나 받자마자 걸었는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2개 받는데 그게 2개가 다 그래버리면 그 상담원은 좀 멘탈이 되게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는 저희도 이렇게 정말 노력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또 개선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매출로 내려고 그래서 그 노력을 보답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계약한 DB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리치 VIP 그리고 그 리치 VIP를 통해서 포문을 열고 본인의 기계약들까지도 그냥 한 번 계약하고 말아버리는 DB가 아니라 그 DB를 더 열심히 또 파생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RM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더 부심 있게 노력해 주시는 부심 있게 더 브랜딩화 해주시고 리치앤코를 알려주시고 굿리치를 개발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매출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